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마친 이후 구단의 기반과 기초, 토대가 취약하다는 내부 저격성 발언을 한 이유, 진짜 이유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토트넘 담당 1티어 기자들, 공신력 최고의 기자들이 독점 보도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급했던 48시간 사이에 토트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힌 것인데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올 시즌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팬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팬들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면담이 진행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디애슬레틱 역시 콘테 망령이 씌인 모습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레비 회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모두가 변해야 토트넘이 또 한 번 실패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디애슬레틱과 텔레그래프의 보도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8시간 사이의 진실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며 토트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디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찰리 에클셰어 기자와 잭 핏브룩 기자가 함께 썼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맨체스터 시티의 0대2로 패배한 토트넘 허스퍼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이 구축하려는 팀의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꼭 경기장 안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또 많은 토트넘 서포터들이 팀의 패배를 적극적으로 원하면서 북런던 지역 라이벌 아스날의 우승 희망을 꺾기를 바랬던 이상한 밤이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 분명히 분노했지만 상당히 취약하다는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애슬레틱에서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격분했던 이유, 그의 발언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화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화요일 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을 보면 그 지난 48시간이 토트넘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체적인 원급을 원하진 않았지만 이틀 동안 클럽 안팎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스널의 리그 우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토트넘이 화요일에 맨체스터 시티를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난 며칠간의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데 능숙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이번에는 클럽 내부에서도 소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월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자랑할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 후에 그는 침체된 분위기에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더그아웃 뒤에서 욕설을 한 팬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그 팬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경기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한 목격자는 이 팬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맨시티전이 아닌 더 이른 시점에 왜 같은 활기, 즉 같은 전술적 유연성과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디애슬레틱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해당 팬은 경기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가장 괴롭힌 것은 토트넘 팬이기도 한 몇몇 구단 스태프들이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상황 때문에 맨시티전 패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었죠. 대다수의 클럽 스태프들은 물론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몇몇 소수의 스태프들 사이에서 맨시티에 패배해야 한다, 그리고 패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농담이 주제를 이뤘습니다. 한 지원 스태프가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에 유소년 팀을 출전시켜서 경기를 해야 한다고 농담을 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즉시 분노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몇 주 동안의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기분이 나빠졌지만 이 역학관계가 그에게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경기에서 지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에게 충격을 주었죠. 기자회견의 발언은 계획된 일이었을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취약한 기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질문에 대답할 때 이 발언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궁지에 몰려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털어버리고 싶었던 말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경고 신호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첼시전 패배 다음 날, 그리고 리버풀전 2대4 패배가 있기 전인 5월 4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클럽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요일 밤 그의 말은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까지 말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를 넘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자 뛰어난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즉, 이 모든 일, 이 기자회견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그의 계획된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까요? 거의 모든 것입니다. 2주 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하려면 변화의 의미를 보여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수든 스태프든 스스로 깨닫고 다른 곳에 더 나은 길이 있고 여기에는 더 나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 중의 일부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태프를 언급한 것은 단순한 선수단 개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단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하며 여기에는 선수뿐 아니라 스태프도 포함됩니다. 토트넘은 이미 지난 3월 말 스카우트 5명을 해고하고 요한 랑게를 테크니컬 디렉터로 임명하는 등 스카우트 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풋볼 디렉터 없이 여름 이적 시즌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자주 언급하며 랑게의 부임을 매우 환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또 다른 분야는 토트넘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되는 선수들의 수준입니다. 즉 유스팀에서 선수를 제대로 육성하고 배출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스팀도 개혁하고 개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팬 문제를 논의할 때 대체로 완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 열렸던 2번의 기자회견에서 그의 견해는 많은 서포터들의 생각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가 끝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분노의 일부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침체됐던 분위기와 팬들을 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는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에서 늦은 시점에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은 관중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죠. 그는 취약한 기반이 외부, 내부 모든 곳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자해행위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견해에 공감하지만 많은 팬들은 아스널과의 라이벌 관계와 그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지 않는 팬들을 결코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 서포터즈인 트러스트는 아스널과의 라이벌 관계에 대한 맥락과 감정의 골이 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디 애슬레틱에 밝혔습니다. 토트넘 트러스트의 의장인 마틴 부하기어는 화요일 밤에 있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이 팬층 일부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공감하지 못하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럽 외부에서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서포터들일 수밖에 없으며 많은 팬들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우승이 거의 없었고 수년간 성적이 저조했던 클럽 토트넘에 부임했습니다. 우리는 전임 감독들로부터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고 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토트넘 팬들이 정기적으로 겪는 혼란에 대해 오해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언급할 입장이 못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깊은 마음, 오랜 좌절감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것이다라고 항변한 것이죠. 부하기어는 많은 팬들이 화요일에 터치라인에서 매우 활발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는 막상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맨시티전 이전 아스널과의 경기 2주간이나 준비했던 그 경기에서의 내용과 운영과 결과에 모두 실망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지지가 사실상 꽤나 줄어들었고 그 영향으로 맨시티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사소한 불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한 집단이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최근 팀이 6경기 중 5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고려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팬들을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중 일부는 그의 팀 선택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그림은 감독과 팬들의 시너지 효과로 정의되는 한 시즌이 명백한 분열의 선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좋은 관계로 보였던 전반기의 뜨거웠던 분위기가 시즌이 끝날 무렵 완전한 분열이 됐다. 최악의 마무리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토트넘 선수들은 어떨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선수들을 비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노력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난 4년간 세계 최고였던 팀과 맞붙었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즉 선수들을 비판하고 선수들에게 만족하지 않았다. 이 발언이 선수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은 부인한 것이죠. 그러나 감독이 공개적으로 선수들에 대해 말하는 것과 사석에서 말하는 것에는 종종 차이가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의 부진에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몇 주 동안 다음 시즌과 그 이후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과정의 일원으로 이번 여름에 선수단을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화요일 밤에 우승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을 했던 것은 올 여름 선수단 개편에 대한 그의 의지가 더욱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토트넘 선수들은 영국 시간으로 수요일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훈련장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화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복귀해 일요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번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브로몰레인에서 셰필드와 원정 경기가 끝나게 되면 토트넘 선수들은 몇 주간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포스트 시즌 친선 경기를 위해 멜버른으로 호주 투어 경기를 떠납니다. 적어도 유로 대회나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은 이 경기 이후 꽤 긴 휴가를 가게 됩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름 휴식기를 위해 모두가 헤어지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너무 나쁜 여운을 남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수들이 프리시즌을 위해 돌아올 때쯤이면 이 모든 것이 거의 잊혀질 것입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을 이끌 때도 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7월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짜증스러운 발언으로 한 시즌을 마무리했던 것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 발언이 향후 몇 달 동안의 클럽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잭 픽브룩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발언이 콘테의 순간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맨시티를 끝까지 밀어붙이며 몇 달 만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인 후 잠시 동안은 이것이 토트넘의 낙관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경기력은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두 번째 시즌을 위한 길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을 때 클럽의 긍정적인 전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그 악명 높은 경기와 기자회견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던 이후 토트넘 감독이 했던 기자회견 중 가장 폭발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두 달 후 안티 콘테 감독과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로 부임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의 콘테 감독만큼이나 고의적으로 파괴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에는 콘테의 유령이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화요일 저녁의 경기력이 다음 시즌 토트넘의 기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새로운 포메이션을 시도했고 열심히 노력했으며 맨시티를 제한했고 다른 날이었다면 뭔가 승점을 확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48시간 동안 그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일하는 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말 중에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해명이 필요한 발언이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몇 가지를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확히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너무 구체적인 내용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불만이 구단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부, 내부 모든 곳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수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재차 다시 한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저를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승하는 팀이 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콘테 감독처럼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팀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자책을 했습니다.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많은 팬들이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요일에 올린 메시지에서 이겨야 할 경기가 있고 습관을 심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랑할 권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이 무승부 상황보다 오히려 토트넘이 지고 있을 때 더 시끄러웠던 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신도 덕아웃 뒤에서 한 팬과 격한 언쟁을 벌인 후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발 늦은 것 같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이기고 싶을 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스널과의 라이벌 구도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축구 클럽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토트넘에 선임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싶어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승하는 팀을 만드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화요일에 차분했던 분위기가 토트넘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초반 경기장이 시끄러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팬들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불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클럽 안팎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팬들이 자신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궁극적으로 감독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그가 말한 문제는 구단 내부의 문제를 의미한 것일까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에게 문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선수들을 비판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클럽 내부에 정확히 누구에게 불만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만을 더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는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적에 대해서 이사회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즉 또 다른 콘테의 후퇴 같은 상황이 되는 게 아닌지 묻기도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마련된 여름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을 너그럽게 해석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이사회, 스태프, 선수, 팬 등 축구단이 경쟁력과 야망으로 정신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기는 팀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고 며칠 동안 우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스포츠적 자존심에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의 많은 부분이 긍정성, 공유된 정신과 목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근을 채찍으로 바꾸기 위한 나쁜 경찰이 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이것이 토트넘의 역사의 반복이라고 우려할 것입니다. 많은 토트넘 감독들이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이끌지 못해 분노와 좌절로 임기가 끝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제 무리뉴와 콘테 시대의 마찰을 화합과 단결, 낙관주의로 대체하며 달라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는 이미 비슷한 소리를 내며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마치 자신처럼 되기를 바라는 듯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행동이며 이전에 시도한 사람 중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새로운 국면인지 아니면 지친 첫 시즌이 끝나고 이상한 며칠을 보낸 후에 잠깐의 순간인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는 토트넘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변해야 한다. 둘 다 변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토트넘 구단, 레비 회장의 고집이 훨씬 더 큰 구단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여러 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은 천생연분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궁극적으로 또 다른 지저분한 이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토트넘이 변하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해야 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양측의 고집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시티에 패배한 후 클럽의 취약한 기초를 한탄했고 화요일 밤의 상대인 맨시티는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이 처한 기로를 가장 잘 드러낸 팀이었을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 부임 첫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를 들썩이게 했던 고위험, 고보상의 축구로 맨시티를 지휘하며 첫 10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 역시 첫 10경기 중에 8경기를 승리하면서 빅 엔지라는 별명이 생겼고 로비 윌리엄스의 히트곡인 엔젤스의 가사를 바꾼 응원가까지 선사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잉글랜드 무대에서의 사상 첫 번째 패배를 안겨주며 희망을 줬던 것이 토트넘이었고 2016년 12월에는 레스터시티가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4골 차로 제압하자 과르디올라 감독의 하이라인 축구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과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상대 팀들이 역습 상황이라든지 공수 전환 상황에서 토트넘을 공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지난 6경기에서 16골을 실점했고 2024년 들어서 한 번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그중 5경기는 패배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카일 워커, 벤자민 맨디, 다닐루 등 풀백 영입에 1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며 맨시티의 수비진의 속도와 공격 후 회복력을 불어넣는 등 전례 없는 행보로 대응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선수단을 정비하고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최고의 선수를 최고액으로 영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팀에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NG볼 원칙에 따라서 살거나 죽겠다고 주장했지만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 회장이 방향을 바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미키 반더벤과 골키퍼 굴리에모 비카리오를 영입하면서 뛰어난 영입을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 스타일로는 더 많은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믿기에는 팀의 발전을 이루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데스티니 우도기의 시즌아웃 부상으로 인해 레프트백 1명만 잃었는데도 최고의 팀과 경쟁하려는 야망을 갖기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선수단의 뎁스 부족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승하는 팀을 만들기로 결심했지만 레비 회장도 정말 우승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 할까요? 그의 이력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제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등 전 토트넘 감독들은 레비 감독이 이런 극적인 전환을 위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스스로 살펴봐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과르디올라의 철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풀백 포지션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맨시티가 미드필더와 윙어들을 통해 더 많은 공격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워커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예전처럼 규칙적인 속도로 하프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맨시티는 훨씬 더 따라잡기 어려운 팀이 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때때로 풀백을 거의 가짜 10번처럼 활용했지만 레비 회장이 이적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방식으로만 더 깊이 파고든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한 취약한 기반은 더욱 흔들리게 될 것이고 결국 토트넘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레비 회장이 조율을 해야 된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결국에는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과연 올 시즌 마지막 경기 셰필드와의 경기는 토트넘이 어떤 모습,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름 이적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한준TV와 함께 최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